2026년 AI가 세상의 모든 규칙을 바꾸는 정말 거대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엄청난 대격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생존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불과 2년 뒤에요. 2026년이 되면 우리가 알던 기술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자,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실 건가요? 그냥 지켜보는 관객이 되실 건가요? 아니면 직접 운전대를 잡으시겠습니까? 이게요, 그냥 기술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경계가 싹 다 무너지고 승자와 패자가 완전히 재편되는 말 그대로 국경 없는 전쟁터가 열리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국경 없는 AI 전쟁터의 지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판을 뒤흔들고 있는지 그 핵심부터 제대로 파악해보죠. 특히 우리나라, 한국에게 이 변화의 물결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 막 켜지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AI는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명운을 건 돌파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이미 한국 기업들은 생성형 AI 도입의 85%, AI 예산 확대의 80%, 정말 엄청난 속도를 내면서 이 전쟁의 최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바로 단순히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다들 AI를 도입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진짜 승패는 다른 곳에서 갈립니다.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걸 넘어서 근본적으로 진화해버린 이 AI의 새로운 본질을 이해하고 활용해야만 해요. 왜냐고요? 기술의 규칙 자체가 아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일하는 AI의 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 AI가 우리랑 대화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 변화가 일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에이전틱 AI의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과거의 AI가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인턴 같았다면 이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도구를 알아서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의 프로젝트 매니저급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도구에서 자율적인 일꾼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변화는 고객 서비스 같은 분야를 보면 정말 확 와닿습니다. 예전 챗봇은 기껏해야 상담사 연결해 주는 게 다였잖아요. 그런데 2026년의 에이전트는 직접 환불을 처리하고 물류까지 추적해 버립니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걸 넘어서 실제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응대 시간을 무려 70%나 단축시키는 거죠. 엄청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완전히 새로운 권력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 기반 AI 모델을 소유하는 게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독점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AI 전쟁의 가장 놀라운 지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제 경쟁의 제약 조건은 돈, 즉 자본이 아니에요. 바로 이 거대한 AI 모델을 돌리는 데 필요한 어마어마한 전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기가와트 천장이라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개인이 이 새로운 전쟁터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고 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생존 필살기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 AI 에이전트들을 조율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에이전틱 시스템 설계 능력. 둘째는 AI가 쏟아내는 수많은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이터 문해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AI 도구들을 정말 빠르게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드는 학습 및 적응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가치는 코드를 한 줄 한 줄 짜는 것에서 여러 지능형 에이전트들이 함께 일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지휘하는 것, 바로 그 능력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들을 그냥 사용만 하는 걸 넘어서 진짜로 제어하고 싶다면 결국 그 근본을 이루는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게 궁극의 차별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정대수학으로 신경망의 구조를 꿰뚫어보고 미적분으로 모델 학습을 최적화하고 또 확률과 통계로 이 AI가 내놓은 답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검증하는 능력. 바로 이게 진짜 실력인 거죠.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AI가 완벽하고 세련된 콘텐츠를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오히려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완벽한 결과물이 아니라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그 어설프고 진솔한 과정, 바로 그 인간적인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브랜딩 전략은요, 저 멀리 있는 완벽한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뉴스레터나 채널처럼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직접 소통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 하면 딱 이 느낌 하고 떠올릴 만한 경험을 만들어주고 또 청중과 함께 배우면서 같이 성장하는 동행자, 즉 가이드가 되는 것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렇게 변화한 개인들이 모여서 기업과 직장 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또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들은요, 생산성 역설이라는 함정을 극복하고 있어요. 기술은 도입했는데 왜 생산성은 안 오르지? 하는 문제요. 그 비결이 뭐냐면 AI를 단순한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시스템 접근 권한과 사원증까지 부여한 말 그대로 AI 대리로 채용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게 직장 내 역학관계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보세요. 직원들 중 66%가 AI 리더십이 더 공정할 거라고 믿고 55%는 승진 결정도 AI가 더 잘할 거라고 믿어요. 심지어 49%, 거의 절반은 인간 상사보다 AI가 더 큰 정서적 지지를 준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자, 고속열차는 이미 역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남은 질문은 이 변화가 과연 올까가 아니에요. 이미 오고 있으니까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당신은 어떤 역할을 선택할 것인가? 운전석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승객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점이죠. 결국 궁극의 생존 전략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기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되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 고유의 영혼, 즉 창의성이나 공감 능력 같은 것들을 잃지 않는 것. 이 자동화의 시대 속에서 오히려 우리만의 인간성을 더 빛나게 하는 것. 바로 거기에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여러분의 진짜 가치가 있을 겁니다.